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연휴도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 여당 후보로 나오신 김태우 전 구청장 사주를 한번 분석해 가면서 야당의 진교훈 후보와 과연 어떤 분이 10월 11일 날 구청장 선거에서 당선이 될 것이냐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 분석은 누가 당선이 유리하다, 당선이 될 것이다 예상은 10월 10일 날 영상을 올려서 하겠습니다. 그 안에 해놓으면 또 조금 그러니까 스님도 이제 10월 10일 날, 11일 날 선거 투표하니까 10월 10일 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씨는 검찰관 출신입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특별 감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활동을 하면서 2018년 12월, 이제 무술년입니다. 무술년 12월 달에 공익제보자, 감찰 비사실을 폭로를 하게 되죠. 또 감찰반에서 근무를 하면서 감찰에 대한 비사실을 폭로를 하게 됩니다. 뭐 환경부 장관, 또 저기 부산에 저거 부시장인가 뭐 이런 거 등등, 아무튼 감찰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한 비리, 비사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폭로를 하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으로 볼 때는 공익제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제보다. 그럼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아니다. 이게 왜 공익제보냐? 공직자 기밀 누설,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공익제보냐냐? 공직자 기밀 누설이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엇갈린 거예요. 결국은 2018년 12월 무술년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이게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3월 달에 1심이 나오게 됩니다. 1심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 판결이 나왔대. 2018년도에 공익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소가 돼서 2022년도에 3월 달에 1심이 나왔다. 자, 그럼 6월 달에 6월 달에 지금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아직 대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더라도 출마하는 데는, 구청장 출마한 데는 별로 이유가 없다. 구청장 출마를 한 거예요. 당선이 됩니다. 구청장 당선이 되었는데 2023년도 5월 달에 그 안에 항소심이 있겠죠. 항소심이 있었겠죠. 대법에서 확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2023년 5월 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을 했다. 공직자들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대법원 유죄 판결로 인해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억울하죠. 어떤 사람은 3년 몇 개월씩, 어떤 사람은 그건 4년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2년 몇 개월,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데, 유독 김태우 전 구청장한테는 1년 정도의 3심까지 대법 판결까지 나와버려요. 이거 이제 형평성에 맞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님이 전번 영상에도 판사가 아니다. 제 멋대로 판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공정하게 법의 잣대라는 것은 공정하게 들이대야지. 유권무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권유죄 권력이 없으면 죄가 없고. 그러니까 법이란 것이 거미줄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뭐 독수리 같은 아주 강한 이런 새들은 거미줄 모서형에서 뚫고 나가버리고, 그저 파리나 모기같이 힘없고 약한 사람은 그 거미줄에 걸려갖고 버둥대고 징역 살고 억울함 당하고, 이게 법이라고 하면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죠. 법은 항상 공정해야 되고 만인들한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 법은 어떻게 된 법인지, 법이 잘못된 건지,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이 잘못된 건지, 검사들이 잘못된 건지, 사법부에서 사법부 개혁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 선생님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아무튼 2022년도 3월 달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3년도 5월 달에 근데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은 3월에서 작년 6월 1일날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이 됐다. 대법 판결은 2023년 5월 1일. 한 14개월 만에 대법 판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법 유죄 판결. 구청장이 상실을 했습니다. 상실을 하고 나서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5월 달에 상실을 하고 8.15 특사로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날 다시 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전을 하게 된다. 자, 진교훈 야당 후보는 그 양반 경찰청장, 전라북도 경찰청장 출신입니다. 전라북도예요. 글쎄, 그 전라남북도 사람들이 많이 대두가 되네요. 자, 일단 어찌됐든 간에 사주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사주 한번 보시게요. 전번 영상에서 스님이 갑신월로 아마 그 사주를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갑신월이 아니라 개미월입니다. 신월로 진기, 그러니까 미월이 신월에서 지금 8월 6일은 음력 7월달 신월로 진기가 되는, 신월로 가는 3일 전, 전립 3일 전이라서 신월로 진기가 되는 것을 그냥 스님이 갑신월로 봐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사주가 정확하게 맞다. 75년 8월 6일. 자, 진시라고 하는데 진시는 어디서 갖고 왔냐? 스님 구독자분이 진시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강서구에 사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는 진시라고 한다. 그렇게 한번 풀어봐라. 그런 얘기 분석해봐라. 그럼 사주 구성은 을묘, 개미, 갑신까지. 시는 진시. 이제 사주 한번 분석해보요. 미월의 간목이. 미월이면은 나무는 노광새 병사 묘궁입니다. 묘궁.
힘이 없다. 그런데 을묘가 이제 연주에 간지동하고, 그럼 결국 이 사주는 무진토에 미토에 이 즉 미토는 신중 임수가 있었고 또 천간에 계수가 있어서 윤토생금이 됩니다. 미윤토생금의 전립 3일 전, 그래서 진기가 돼서 신월로 진기가 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금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그리고 계수는 우선은 사주가 을목이 간지동하고 약하니까 계수 인수를 용신으로 해야 되는데 무계합 자자살지, 그래서 인수로 용신을 못하고 이 사주는 토금 제살 대왕 용겁 을목을 용신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나무가 용신입니다. 자, 나무가 용신이면 물은 이신이고 금이 진기까지 됐으니까 금은 기신이고 그 다음에 토는 구신이고 달은 달 할 것도 없네. 묘미 합이 있으니까 미토 해봐야 오면은 미중 지장간으로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는 약이고, 이분이 강원도 거의 양양 출신이죠. 그 경상대학인가요? 경상상고에서 경상대학 법대를 갔다. 오화대운의 경상대학, 아무리 지방대학이라도 법대를 갔다는 얘기예요. 이 화운이, 병기정 화운이 잘 들어왔으면 야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간 거예요. 법대를 가가지고 아마 스님이 보건대는 사중 병화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7세 후 28세경에 아마 검찰직으로 검찰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던 걸로 보여요. 사중 병화운에. 그리고 지금까지 잘 나왔어.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에 있는 특별감찰관의 근무를 갖다가 하게 된 거예요. 지원을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된다. 그 근무를 하면서 민정수석실 내에 그 감찰에 대해서 비사실을 폭로를 하게 된다. 폭로로는 실제 별로 안 좋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도 5월 달인데, 그러니까 안 좋은 운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로를 하게 되니까 법적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근데 결국은 2023년도 5월 달에 3심에서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을 하고 8월 달에 8.15 특사로 풀려나서 그 다음에 특별 사면이 됐으니까 10월 11일 날 이번에 보궐선거에 재도전을 하게 된다. 당선이 되겠냐? 진교훈 야당 후보와 이제 맞붙었을 때 당선이 되겠냐? 자, 우선 용신인 스님이 목이다. 희신은 수고, 화는 약시다. 수목화운에 발복을 하고 토금운은 안 좋다. 토운에 또 기토운에 토운에 본인이 얘기하는 공익제보, 국민이 알 권리. 그렇지만은 문재인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직자 기밀 누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3심 대법 상고심에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이 운이 대운 기토에 1년 운이 술중 무토라는 얘기예요. 그 토가 굉장히 나쁘다.
토가 나쁘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금도 나쁘고 수목화 우리에 발고 오른다. 자, 지금 40 넘어서 1, 2, 3, 45살까지. 그런데 45세를 낳고 묘목 때문에 용신운이 들어왔습니다. 묘진 목국토. 돈이 생기고 또 문서가 떴어요. 이 문서가 득제를 할 수 있는 문서가 떴다. 그러면 결국은 공직자로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설사 30에서 나왔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묘목 대운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6월 1일날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운이 언제 가냐? 금년에 대운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대운은 묘목이다. 목명신의 묘목. 연운은 계면연의 연운도 묘목이다. 그 다음 달운은 신유, 유금, 일진은 이민. 어쩝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진교훈 야당 후보보다 더 좋게 보이신가요? 더 약하게 보이세요? 네, 더 강하게 보입니다. 스님이 볼 때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진교훈 야당 후보보다 더 강하게 보인다. 운 자체가. 대운 묘목 용신이 을목이 용신인데 묘미 합에 진중 을목에 또 거기다가 물도 지금 인수도 사실은 자자살지에 무게와 그에 의해서 인수를 용신을 못해요. 물도 사실은 자자가 공이 돼가지고 이 물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대운에서 용신운이 들어왔다. 일령운에서도 용신이 들어왔다. 이건 달운에서 조금 마이너스. 일진에서 좋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10월 11일입니다. 당선이 되겠냐? 아니면 낙선을 하겠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두 사람 사주, 진교훈 야당 후보, 또 김태우 여당 후보 두 사람 사주를 10월 10일 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뭐 그때 보시면 누가 이번 구청장, 강서구청장은 당선이, 이 경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장 그러면 별거 아니잖아요. 응?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총선,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뭐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되는데, 이 지금 구청장 선거에서 내년 총선에 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 총선 승리에 이게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내년 총선을 이겼어? 2027년도 대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구청장 선거가 사실은 뭐 200개 뭐 그 시도장들 중에서 뭐 n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여야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게감이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내년 총선에서 어떤 막강한 동력이 또 생기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다소라도 내년 총선에 다소라도 또 재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도부에 잘못하면 지도부 총사퇴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일개 구청장 선거지만은 내년 총선 2027년 대선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야가 대치 전국에서 아주 중요한 선거다.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는 10월 10일 날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